이제 국정감사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기초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도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지금 기초연금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개정안이 밝혀졌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의견을 표면적으로는 수용했나 모르겠지만 해외 사례 두 가지를 들었을 때 매우 타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이제 기초연금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다가가야 된다. 고영인 의원이라는 분이 이것을 주장했는데요. 예, 복지위 야당 간사를 현재 맡고 있죠.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최소한의 안정장치인데 이러한 약자 복지가 오히려 훼손되는 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고영인 의원은요, 지금 현재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 시도, 네, 기초연금 개정안이 이번 국감에서 밝혀졌죠. 이렇게 된다면은 최소한의 노인들에 대한 안정장치가 위협되지 않느냐, 네,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했는데요. 자,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 고영인 의원은 SNS에서 노인 절반은 연금을 못 받고, 네, 국민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50%도 안 되는 거죠. 받아도 50만 원 수준이다. 그리고 또한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뺏기는, 네, 그러한 것이 돌아다는데 오히려 이러한 문제가 약자 복지, 전체 복지를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걱정을 한 거죠.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 고영인 의원은요,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자를 현행 소득하위 70%에서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40% 수준으로 낮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역행하는 기초연금 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그 기초연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내부적으로 산하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던 그러한 보고서를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를 받고서도 네, 오픈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 밝혀지게 된 건데요. 국정감사를 참 올바르게 했다, 또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노인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못 받고 받는 분들도 50여만 원이 미만인 상황에서 노인 기초연금은 이 최소한의 안정장치인데 이거를 더 확대하고 수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무책임하게 축소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네, 그러한 국감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정부는 과연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였을까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중복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오히려 대폭 주는 것이다, 그죠? 현재 정부에서는 40%로 줄이려고 하는 권리인데 이 40% 안에서도요, 이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하면은 정말 더 많이 줄여진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자, 고 의원은 현재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다시 반납하게 돼 있다. 일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인데 이 소득하위 40%, 지금 현재 노인들의 이 하위 소득 70% 준다는 것을요, 예, 중위소득으로, 이 재산 중위소득으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은, 예, 지급 대상자가 소득하위 40%로 줄어든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러한 축소는 상당 부분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그런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음으로써 실질적인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폭 줄어들 것이다. 네, 이러한 데이터를 오픈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정부가 표방하는 소위 약자 복지는 최약자를 선별해서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지가 축소되는 정책이다. 네, 복지 쪽에, 특히 노인복지 쪽에 들어가는 이 기초연금 이 금액은 줄어들겠죠. 네,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 안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건 줄어드는 정책인데요. 자, 지금 정부는 이 선별적 복지는 극빈자의 최소 생존 수준만 생각하지 이 전반적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소득 보장 향상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라고 질책을 했는데요. 자, 이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얘기해 봤어요.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줄이면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세금 납부의 의무,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세금 납부를 하지 않겠다는 저항성에 우리가 일면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편적 복지는 복지 수혜자와 세금 납부자를 상당 부분 일치시키는 거에 비해 보편적 복지를 하는 사람과 세금 납부자는 거의 일치가 되는데 이걸 선별적 복지로 그 분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세금 납부 의욕을 감퇴시킨다. 저항감이 있는 게죠. 우리가 노인이 아니냐, 우린 국민이 아니냐, 우린 할 일을 다 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우리가 청년, 중년 세대에서 최소한의 우리가 역할을 해왔었는데 우리를 지금 노인 세대가 돼서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 세금도 내고 할 일도 다 했고 정말 이바지한 그러한 노력들과 수고가 정말 적지 않은데 오히려 노인이 되고 나니까 선별적 복지로 돌아서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 댓글을 보면은 세금 안 내고 일 안 하고 정부에 기여 안 하고 국가에 헌신 안 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주고 그럼 나도 일 안 할래. 이거 미리 알았었으면은 나도 안 했을 텐데. 자,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캐나다는 노인 기초연금이죠. 모든 노인 100%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요건 기사라 짧게 나왔는데 국감장에서는 아마 대표적인 어떤 사례 통계치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또 스웨덴도 얘기했는데요. 스웨덴은 노인에게 최소 100만 원 이상이 수급되도록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 얘기는요. 100만 원 정도 되도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 지급되는 이러한 노후소득 보장, 이것은 공평하고 형평성이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 댓글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65세를 70세로 조정해서라도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른쪽에 이게 설문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몇 년도 설문 자료인가는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요. 자, 보편적 복지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54.3%. 또 저소득층만 혜택받는 선별적 복지가 44.8%인데요. 이거는 65세 이상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전체 국민도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자, 지금 정부는 기초연금 정부 개정안을 갖고 있다가 이것이 오픈됐죠. 그러니까 정부는 그것은 한 방편의 하나일 뿐이지 이것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요. 자, 기초연금 지급액은 40만 원 상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급 기준을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아닌 고정성, 지금 소득 하위 70%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되면은 약 40%로 줄어드는데요. 그럼 지급 대상자가 현행 70%에서 40%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0%에 대해서 40만 원, 조금 올려서 주는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이 있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지급액을 자등화해가지고 기준 중위소득의 약 30%에서 35%, 그러니까 62만 원에서 72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거는 지금 언제까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초연금의 정부 이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국감장에서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기초연금을 보편적 복지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 경제국가의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노인 세대에 문제가 있다. 특히 7, 80대는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들어와 있다. 평균 50만 원 미만이고 또 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50% 미만이 또 이 노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세금 납부자가
불만이 지금 생기는 거죠.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세금 납부에 대한 저항이 증가했다는 거죠. 보편적 복지로 가는 사람이 세금 납부자와 일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세금 납부자가 대개 나이가 들면 보편적 복지를 지급하는데, 선별적 복지로 가면 나는 똑같이 세금을 납부했는데 그중에 일부만 이 복지를 지원한다고 하니 세금 납부자가 이 저항성이 생기는 건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갈라치게 하지 말라? 국민에 대한 이 공정성, 형평성, 노인 세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생각도 이해는 됩니다. 그것은 세수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세수가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대상자를 줄이려고 하는데 왜 세수를 증세할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이걸 가지고 노인들에 대한 이 한 맺힌 한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했던 이러한 노인 세대들, 또 국민연금을 적게 납부했던, 그래서 기초연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정부가 수용을 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턴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국감장에서 했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이제 검토해 보겠다고 의견 수렴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국감장에서는요,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가 의미 있는 게 몇 가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바람직한 건데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의 궁금했던, 가려웠던 부분을 긁어주는 부분도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